네. 자, 정식 시작하기 전에 광주에서 오셨죠? 네. 야, 이번 설에는 못 내려왔어요. 아, 설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긴 설인데. 나이 먹은 남자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일 가까이 쉬었는데 왜 못 왔어요? 나름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광주에서 누군가 올라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아,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연휴가 길지 않을 때 막 24시간 또는 뭐 12시간, 24시간 버스 타고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차 빌려서. 제 기억에 고속버스 승차권을 못 구한 거야. 예. 그래 관광버스를 그렇죠. 빌려서. 터미널 근처에서 관광버스 자리 하나 얻어 탔어요. 광주까지 22시간. 그때는 뭐 막히고 눈 오고 네. 그때는 그 주행차로가 없었잖아요. 네, 전용차선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차 뒤죽박죽해서 그때는 뭐 고향을 한번 간다 그러면 10시간. 저는 뭐 그때는 광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형님들 이렇게 내려온 거 보고 친구들 오면 뭐 그냥 정말 그렇게 해서 꼭 고향을 와야 될까. 그러니까요. 고향을 옮기고 싶어. 근데 뭐 지금은 KTX면 2시간이면 와도 되고. KTX 타고 오셨죠? 오늘 그렇죠. 예. 근데 광주행은 KTX가 많지가 않아서 저번에 한번 요구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철도가 부하가 걸려서 지금 광명을 지나서 천안까지 그 복복선을 깔면 그러면 이제 철도가 중복으로 깔리면 기차를 더 다닐 수 있어서 선로가 확보되면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질 거예요. 덕분에 고향 잘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새날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날은 우리 시장님한테 친정이죠. 친정. 그렇죠. 제가 감옥 생활 3년 7개월 살고 나와서 처음 만들었던 조직 청년회가 새날 청년회입니다. 새날 청년회. 그래서 나중에 새날 고정패널도 되셨고. 또 니물리안 행진곡 부르면 새날이 올 때까지 그 새날이 북한이라고 그렇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때 보훈처를 중심으로 그 노래를 못 부르게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 새날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때 이 방송 만들고 네. 새날이란 말을 못하고 네. 탄압받을까 봐 네. 새가 날아든다라고 시작을 했죠. 네. 자 어서 오시고요. 광주의 아르곤을 제가 느끼면서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이 재밌는 게 이제 강기정 TV를 만드셨나 봐. 여러분 있잖아요. 저런 식의 밈이 좋더라. 한번 보여줘봐요. 정치생활 25년 강기정 TV 구독자는 8,870명. 구독자 1만 명을 향해 강기정 TV 굿댓 플리즈. 아니 지금 1만 명이 됐을 건데 제 구독자가. 어제 제가 받은 거 저런 거예요. 정치생활 25년인데 그러면 지금 1년에 제가 1만 명이 안 된다는 건 참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어차피 이 방송은 주말에 재방송을 한번 나갑니다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채팅창 상단에 강기정 TV 구독 링크가 있어요 지금. 네. 가셔갖고 구독만 하고 돌아오시고 이번 주말 내에 숫자를 떠나서 10,000명은 채워드립시다. 아니 근데 구독자가 보면 늘 하루에 일주일에 몇백 명씩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문제 몇백 명이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이게 원위치 돼요 계속. 쉽게 표현하면요 재미가 없었던 거지. 아니 근데 제 강기정 TV도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런데 아마 재미는 있더라고요. 새날의 구독자들 시청자들의 욕구에 안 맞는지 들어와 봐 주세요. 들어오면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그 강기정 시장께서 팟캐스트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날 패널이셨어요. 강기정 방송이 따로 있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기정 시장님은 그냥 우리의 그냥 같은 가족이세요. 여러분 구독 좀 해놓으셨다가 재미없으면 빼세요. 자, 정치생활 25년 구독자는 8,800명. 이게 어떻게 보면 짠합니다. 참. 그 계엄 상황 같은데 방송에 보면요, 우리 같은 채널들은 하루에 2,000명씩 늘어요. 늘어요? 네. 안 빠집니까?
빠질 때가 가끔씩 있죠. 저는 근데 왜 일주일에 몇백 명 들어왔다가 또 일주일에 몇백 명 나가죠? 작업 세력이네, 재미없으니까. 작업 세력. 아, 이제 그 채널 주인의 사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많이 들어왔다가 싹 빼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강기정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야, 여러분 꾸준히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볼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서 봤더니 아주 구수해. 강의도 하시고. 네. 자,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근데 오늘 서울에 왜 오셨어요? 지금 최대 하도가 AI입니다. 이제 AI 지금 그 챗GPT 이후에 갑자기 중국에서 딥식을 네. 명절 때 설날 공개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저렇게 돈 안 들이고도 생성형 AI가 만들어지구나. 그래서 난리가 나서 이제 우리가 순서로 보면 세 번째로 사실은 생성형 AI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우리가 투자를 안 해요, 정부가. 유일하게 투자한 것이 2018년에 한 4,500억 정도에서 광주에 투자한 것이 유일무이했던 거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광주에 AI 산업을 투자했는데 그때 AI 데이터 센터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광주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유일하게 정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광주에 지금 만든 거에 10배짜리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는 거예요. 초고대 컴퓨팅 센터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5월까지 그 계획안에서 9월에 결정한다고 해서 이건 광주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토론회 하러 왔습니다. 아, 난 깜짝 놀란 게요. 우리 고향이지만 관심이 없었나 봐. 시장이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진짜 광주가 AI 도시대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의 딥시크 막 네. 그 쇼크라고 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저 광통신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세계 탑을 달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AI에서는 굉장히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자, 보니까 AI 선도도시 광주시 AI 산업 생태계 완성위에 AI 2단계 지원 시급 이거 이제 윤석열 정권에다가 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AI 센터 이런 거예요?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됐어요. 광주에 있어요? 1년 전에 완공을 해서요. 정부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 구글 데이터 센터 이런 건 있는데 정부의 국가 데이터 센터는 광주에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아, 저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저거 완공이 돼서요. 저기가 이제 기업들한테 저 데이터 센터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이용을 지금 기업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600개 이상 기업들이 저기에서 저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엔비디아라고 안 있습니까? 그 GPU를 만들어낸 예. 전 세계 가장 주가 총액이 큰 네.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내는 H100이라는 GPU가 있는데 네. 이걸로 챗GPT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GPU 그래픽 카드 GPU가 대한민국에 2,000장이 있는데 2,000개라고 그냥 쉽게 이해됩니다. 2,000장이 있는데 광주에가 880장이 꽂혀 있어요. 오. 그럼 나머지 1,100장은 어디에 꽂혀 있냐? 어디 기업들도 좀 있고 뭐 네이버에도 있고 구글에도 있겠죠. 그런 만큼 광주가 이 인프라 구축이 지금 부족하나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딥시크도 만들고 챗GPT도 만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큰일 났다.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GPU를 챗GPT 만든 사람들은 막 10만 장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금 말했던 880장이에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10,000장을 H200이라는 H100보다 더 성능이 좋은 H200이라는 엔비디아 회사 것을 10,000장을 사서 이걸 꽂겠다, 장착하겠다, 투자하겠다. 10,000장이면 얼마냐면 하나에 1억이니까 1조 됩니까? 아니 1조. 예,
만장을 사서 이것을 어디에다 꽂을 거냐. 이제 네이버에도 좀 줄 거고 막 줄 건데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다 집중적으로 설치하자. 그러면 광주가 그 AI 데이터 센터가 커진 만큼 기업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죠. 야,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시장 인터뷰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구글,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 IT 기업이 AI 광주에 큰 관심 보이더라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제가 2년 전에 엔비디아를 갑니다. 본사를. 저 그다음 사진이 그럼 그거예요? 와, 저거 네. 그렇습니다. 저기 네. 지금 엔비디아 우리로 말하면 부사장급 되는 여성 저분이 우리를 안내해서 저한테 계속 저를 붙잡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H100이라는 반도체 GPU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지금 H 이제 100은 단종됐고 그 다음 모델인 H200이 나옵니다. 이제 H100은 5천만 원짜리고 H200은 한 1억 됩니다. 하나에. 네. 그래서 저기는 엔비디아고 그다음은 저기는 구글도 오. 저기는 구글 본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구글 본사에 다녀와서 구글하고 광주시하고 저 때는 전남대학하고 제가 MOU를 맺게 해가지고 전남대의 인재 양성 그 프로그램도 장착했던 그때입니다. 일 많이 하셨네. 제가 원래 정책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독일의 많은 기업들도 놀 때 옛날에 공천 탈락하고 놀 때 좀 보고 그랬죠. 예. 그 전에는 정책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예,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강기정 시장 하면 투사만 이미지가 있지만 정책통이고 저 인정해 드릴게요. 싸울 때는 싸우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네. 그리고 광주하면 지금 전기자동차.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영원토록 이제 민주화의 성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광주로부터 한국의 AI가 출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도 홍준표 시장이 막 AI 쪽 해보려고 그러는데 광주 빼고 어느 도시도 광주를 따라오려면 최소 물리적으로 3년 후입니다. 절대 못 따라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예. 뭐 이거네요. 2018년에 문재인 공약으로 당시에 제가 상황실장을 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사업을 1조짜리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는데 그 우리 정부 때 이걸 1조를 투자를 못하고 4,200억짜리로 투자를 한 겁니다.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4,200억 끝나고 2단계로 추가로 9천억 그때 못한 거 플러스 알파에서 9천억짜리 2단계 사업 해달라. 그런데 이제 계속 이걸 협의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과기부하고 협의하고 하다가 사실은 계엄령이 없었으면 이거 잘 됐을 건데 갑자기 계엄령이 생기면서 지금 2단계가 좀 늘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정권 바꾸면 광주 AI는 쭉 나갈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여야 이 문제는 그냥 여야도 없이 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회 하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뜨겁게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거기서 오늘 보니까 그 여러 과학이 방통위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요즘에 전부 의원님들이 공부하면 AI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긴 뭐 아마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없고요. 한국은 사실은 선진국 된 게 ICT로 선진국 됐거든요. 예. 이것도 뒤처지면 안 된다. 네. 자, 댓글창에 인살기님 축구 광주 FC 좀 잘 키워주세요. 자카르타에서 응원합니다. 저희 FC가 지금 아챔 나가서 16강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밸런스 게임 둘 중에 하나만 택하셔야 돼요. 진짜 택하셔야 돼요. 네. 광주 FC, 기아 타이거스. 기아는 13승을 도전하고 있고 3월에 이제 개막전을 할 건데 제가 거의 시구를 합니다. 그러세요? 작년에도 제가 시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존에 제대로 들어가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답을 하세요. 뭐 그거 지금 광주 FC, 기아 타이거스. 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주 FC는 제가 구단주 아닙니까? 한쪽에서 멀매 맞아요. 이것은.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사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거 도저히 어떻게 택하라고 그래? 이건 뭐 예를 들면 광주시장 재선 도전,
광주 FC 우승 또는 기아 타이거스 우승하면 제가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아니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뭘 다시 물어요? 기회는 끝났어. 다시 똑같이 물어봐요. 기아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 우승? 광주 FC. 광주 FC 네. 우승. 아니 무슨 정치인을 아니라 할까봐 이게 무슨 재미없는 짓이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기아 타이거스 광주 FC 기아 타이거스. 저 축구 광주에- 싫어합니다. 왜요? 축구가 재미가 없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축구공은 저는 축구를 유일하게 뭐 2002년 월드컵만 본 사람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축구 밴드 광주 FC도 응원하고요. 네. 기아 타이거스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AI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입력이 되셔갖고 생각보다 재밌는데? AI가 대단합니다. 아니요, 광기정 시장님 캐릭터가 재밌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광주에서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구들이 광주에 온 상황. 민주화의 성지고 실제로 그 내란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의 내란이 5.18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란 동조 세력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금남로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청 앞에 집회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신 거죠. 5.18 민주광장. 네. 그 민주광장은 사용 여부를 시장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그 5.18 민주광장 분수대 도청광장은 시장이 허락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건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불허했고 예. 그렇다 보니 금남로 쪽에 가서 그렇습니다. 집회를 한 거죠. 금남로에서 했는데 금남로도 반틈은 사전에 비상행동 그러니까 촛불 행동에서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 쓰고 더 뒤쪽에서 전일 빌딩에서 더 나간 거죠. 저 금남로 2가 쪽으로. 그 카톨릭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카톨릭 센터 앞에서부터 저 뒤쪽으로 예. 카톨릭 센터까지. 그러면 금남로 일가는 완전히 시민들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분수대 그다음에 카톨릭 센터 앞에까지는 우리 시민들 촛불 행동이 했고 그다음에 그 카톨릭 센터 앞 뒤쪽부터 저 밑으로 했는데 솔직히 그 외지인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네. 수적으로는 우리가 좀 밀렸어요. 숫자로는. 근데 수는 밀렸는데 광주의 그 어른들이 정말 정신이 총총해서요. 한 20, 30명씩 몰려오면 그 어르신들이 완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막 그러셨어요. 그때 저 5.18 광장 집회 허가를 불허하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엄청 공격을 많이 하더만요. 아이 뭐 제가 완전히 네. 저 20년 정치 생활 때 부정적인 거 다 소환당했어요. 뭐 방화범이다, 싸움꾼이다, 나경원하고 한바탕 붙은 거 뭐 모든 것이 소환당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인증이지. 네. 내란 반대 인증. 사실은 이게 뭐 극우 뭐 또는 뭐 탄핵 찬성 반대 이런 게 아니라 내란 동조 집회를 어떻게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 용인을 합니까? 실제로 외지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왔고 더군다나 여기 이제 전환길이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저 사람이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맞붙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날 강기정 시장이 오마이뉴스 1일 리포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 전환기를 포함해서 극우 세력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마이TV를 들고 한 25분 동안 제가 현장 중계를 했어요. 저기 전일 빌딩 앞에 걸어져 있는 현수막이 시장님 작품이에요? 광장을 내줄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렇습니다.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 내란 선동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란 선동의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집회 시위를 막냐? 왜 표현의 자유를 막냐? 왜 개인이 말할 권리도 막냐? 특히 민주주의를 외치다 감옥 가서 3년 7개월 살았던 강기정 너가 독재를 하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집회 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 특히 저 5.18 민주광장이 어떤 것입니까? 전두환 쿠데타 계엄 세력을 막았던 데 아닙니까? 피 흘리면서 막았던 데인데 제가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내려진 그 다음 날 4일 날 그 광장에서 집회할 때 연설을 합니다. 윤석열의 포고령과 전두환의 포고령은 쌍둥이다. 왜 똑같아요? 네. 이 쌍둥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계엄 당일날 다음 날 그 우리가 피 흘리면서 전두환 계엄군을 막았던 자리에서 윤석열 계엄을 동조하거나 핵책하는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세력을 발디딜 그런 자유는 민주주의에서는 없다. 그래서 저 광장도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모욕당한 느낌이 모욕당한. 그러니까요. 예. 그 실제로 광주 시민들이 간 게 아니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주말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목포 간답니다. 목포. 네. 실제로 저게 지금 이번에 SNS에서 논란 화제가 됐던 게 실제로 금남로 주변에 관광버스들을 분석해봤더니 예. 서울 아니면 경상도권에서 온 사람들이더라. 사실 광주 시민들은 있어도 아주 극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통계가 안 잡힌데 저희들이 경찰 쪽에서 잡은 것 보니까 버스 107대인데 그중에 부산이 50대, 대구가 37대, 전주 초대교회라는 곳에서 20대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가 잡힙니다. 승합차는 150대인데 부산이 50대, 대구가 40대, 진주 초대교회, 전주가 아니라 진주였습니다. 네. 진주 초대교회 60대 뭐 이런 식으로 버스, 승합차, 승용차 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은 정말 카운트할 수 없으나 우리 광주 시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남 도민도 있었고 저도 뭐 만났으니까 네. 그 탄핵 반대 집회 저희 네. 전환길 집회에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 이제 온 이유가 다양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밖에서 몰려온 정말 그 사람들. 그래서 말투도 그냥 어째 그냥 그날따라는 영 듣기가 싫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집회라는 게 순수하게 주최 측이 집회를 하면 광주 시민들이 가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 윤석열을 지지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광주에 가서 마치 이게 광주 시민의 뜻인 것처럼 사실 국민들 속이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80년 5월에는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쫙 밀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날 집회, 우리 집회를 가기 위해서 시내를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버스가 정류소에 있을 때마다 옆으로 끊임없이 대구 또는 대전 간판을 단 여러 가지 간판을 답니다. 태극기 집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슨 뭐 구국 집회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판을 다는데 버스가 정류소에 있을 때마다 제가 탄 버스 있을 때마다 계속 지나가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80년에 계엄군들이 막 밀려 들어왔는데 지금은 끝도 갓도 없는 버스들이 이렇게 시내로 아이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계엄령이 들어오는 느낌 막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굉장히 불쾌한 느낌. 너무 불쾌하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요. 제가 직접 그건 보지를 못했는데 카톨릭 센터 앞에 이렇게 5.18 기념석이 비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념비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밟고 정말 또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신문을 막 뿌리고 그 어디 종교신문인데 신문을 뿌리고 술을 먹고 젊은 친구들이 뭐 광주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와버리니까 다 뭐 기가 질려서 그대로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정말 그날 광주 시민들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 이게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싹 다 처벌감이잖아요. 그렇죠. 나치법 같은 경우는 네. 다 잡아가죠. 야, 자 그래요. 근데 광주 시민들이 위대한 거는 다른 지역들은 저런 구구
내란 동조 집회가 있으면은 그냥 냅둡니다. 광주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을 비판하는 집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언론들 헤드라인이 그거였잖아요. 광주는 달랐다.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도청 옆에 살았기 때문에 동명동 살았기 때문에 그 총소리 지금도 생생하고요. 저 이 근처 여의도에 그 불꽃놀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소리가 총소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네. 그게 지금 어떤 공감력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내란 동조하는 세력들이 광주를 침탈했다가 아니라 허우적대다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저도 뭐 SNS에서 탄핵 찬성자들로부터 너무너무 그나마 구독도 없는 강기정 TV를 그냥 도배지를 해놓고 가서 그랬나 보네. 한 500명이 구독해가지고 네. 강기정 힘 빠져라고 다시 취소하고 그랬나 보네. 그 새날 여러분들께서 도배질 해놓은 제 그 댓글 좀 저에게 힘을 주는 도배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유튜브 경력이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건데 새날 같으면 그런 거는 가차없이 삭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댓글 못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제일 나쁜 것이 이런 겁니다. 강기정 너 방화범 아니냐? 그러면 방화범이라면 어디 누구 집 불 지르는 거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예. 우리 법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하면 이 집에 불 질린 게 아니라 차량이 불탈 때도 현주 건조물 방화에 속합니다. 제가 85년에 그 전두환 시절에 민주화 운동할 때 화염병 막 던지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페페포그라는 그 체류탄 가스 내뿜는 그곳에 이제 막 화염병이 붙고 그러니까 그것이 현주 건조물 방화인데 모르는 사람은 강기정은 방화범이다. 그래서 제가 또 오해를 많이 받고 어디서 방화범이 역시 방화범이 광주시장을 하니까 도대체 그 집회도 광장도 사용 못하게 하는 비민주 집단이다. 막 그래 또 모욕을 하고 그 뭐 해명할 수도 네. 없고요. 이게 비유를 들자면 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건 찬반 집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시장님 방화범 맞으세요. 제 마음속에 불을 지르셨어요. 실제로 어마이뉴스 그 1일 리포터 하시는 거 보고 야 광역시장 저러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날은 뭔가 뭐든 하고 싶었어요.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네. 예.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방송하는 시점 내일 2월 21일 지금 광주 한국정치학회가 광주에서 학술대 회의를 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 21일 날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22일 날은 컬처 호텔 뭐 회의실, 라무 회의실 이런 데서 여기 공동 주최 중에 하나가 광주광역시네요. 대한민국의 한국정치학회가 광주에서 학회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왜요? 안 해봤답니다. 이게 말이 될 소리냐. 그래서 1년 전에 사실은 저거에 유치된 겁니다. 한국정치학회를 제가 광주에서 학회 한번 엽시다. 민주주의로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 사이에 한강 노벨상 수상 소식도 있었죠. 계엄도 있었죠. 이 탄핵 국면 이런 국면도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광주 일원에서 주제가 광주와 민주주의입니다. 사실은. 우리 너무나 주제도 맞고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참여하고 축사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마는 한국정치학회에서 도대체 요즘은 광주가 한강 작가 때문에 또 계엄령 때문에 또 지난주 집회 때문에 정말 광주가 우리 주목된 도시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가 계엄령을 거치다 보니까 참 허약하다. 그런데 또 회복이 빠르잖아요. 바로 그냥 계엄령 해제도 하고 키세스 집단 응원봉 해서 또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그런 걸로 볼 때 앞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광주라는 것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냐 이런 주제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국민을 지켜야 될 군대와 경찰이 국민을 총칼로 죽이면 그때는 쓸 수 있는 말이 국민 저항권이거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5.18은 굉장히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국민들한테 총불이 겨누고 지금까지도 저 구구 세력은 그게 북한군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수천 명 죽거나 다쳤어도 괜찮아 이 논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 자들의 후예들이 광주에 관광버스로 동원돼 와가지고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참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 사람들은 파시즘, 독재,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광주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광주 시장님도 자랑스럽고 저도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학교 학술회의?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예. 특히 광주에 계신 분들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요. 현안인데 또 정무수석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비명계 위주로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도 하고 이번에 개헌을 하고 대선해야 된다 이야기 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은 원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인데 개헌 전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정부를 제대로 구성하자 이런 거였는데 계엄 상황을 겪고 나서 지금은 이 탄핵을 빨리 인용시키고 탄핵을 통해서 민주정부를 만드는 일에 선결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을 통한 정부 구성을 위한 연대의식이다. 그리고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요. 선개헌 후 대선 이런 프랑카드가 막 걸렸어요. 일부에서. 이낙연 주로 그 전 총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그런 프랑카드를 걸었는데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탄핵에 집중해야 될 지금 탄핵이 인용 안 되도록 하는 엄청난 음모들이 아니 있습니까? 예. 그런 음모도 있는데 이런 거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죠. 그래서 지금은 탄핵을 제대로 인용토록 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그리고 민주정부를 잘 만드는 일에 온통 연대하고 집중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후보들끼리도 자칫 이 문제가 격화되면 그 분열이 될 것 같고 힘이 안 모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 민주정부 그렇죠. 그리고 민주정부가 된 대통령이 책임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그 소용돌이수로 빠져서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 못한다 뭐 이런 논리를 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개헌은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아마 국민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개헌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 문제를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내놓으면 절대 힘이 안 모아집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양문남 광주시당위원장하고 박균택 의원하고 강기정 시장 나오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군 공항 이전 문제였어요. 네. 근데 무안공항에서 그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은 광주 공항에서는 국내선은 좀 남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34편이 뜹니다. 네. 근데 호남권에서 국제공항은 무안공항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고가 나서 지금 네.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궁금한 게 그러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금 상당히 뒤처질 수 있겠네요.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는 말도 못 꺼내고요. 어떻게 하면 무안공항을 안전하고 또 안전하기만 해서 안 되고 안심하고 이런 안전하고 안심한 공항으로 만들 거냐가 최대의 과제고 그런 안전하고 안심한 공항을 만드는데 어떤 군공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시로라도 네.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운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무안공항이 언제 재개항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둔덕 레콜라이저만 고친다고 해서 저거의 문을 열 수 있는지 말이 안 될 거 그 같고요. 무안공항에 지금 아예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안 뜨고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진에어라고 비행기 하나가 당시에 착륙했다가 못 가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지난주 일요일 날 이륙해서 그 비행장에서 탈출했고 아이고. 지금은 뭐 모든 비행기는 스톱돼 있죠. 원래는 지금 군 공항 그 넓은 부지에 광주시가 하려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때 인터뷰를 하셨던 거고.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다가 그 저 뭐 판교처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공항이 이전됐을 때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공항 이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원래대로 한다면 12월 13일 날 계엄이 없었으면 12월 13일 날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협의체 구성해서 막 의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계엄 때문에 물 건너가고 그래서 다시 1월 초에 하기로 또 이야기했어요. 계엄 이후에. 그런데 여기 참사가 나서 또 그것도 물 건너가고 그리고 지금의 현재 과정은 무안공항을 언제 어떻게 안전하게 공항으로 국제공항으로 만들 거냐가 하나가 있고 그거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니 우선은 광주에 국제선을 띄우자. 그래서 국제선을 띄워서 좀 다니고 있다가 말하자면 무안공항이 안전하고 안심한 공항이 되면 그때 무안공항에 다시 어떻게 해보자.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진짜 그 광역시 행정을 힘들어요. 정말 복잡하네요. 이렇게 힘든 시장을 왜 막 하려고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지배를 새날 단독 선포. 강기정 광주시장 그만둘 생각. 이렇게 힘든데. 제가 시장이 돼서 이제 지배를 들어가면 제 아내를 보면 갑자기 아이고 죽겠네 그럴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제가 그 사모님을 좀 뵌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아 진짜. 제가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자, 이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유기숙 씨. 자, 웃지 마. 진지하게. 저하고 술 친구인데요. 제가 공천 탈락했을 때 제가 징징거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그럴 때 저한테 당신은 지금 죽어도 호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의원 3번 했는데 뭘 더 하겠다고 당신은 징징거리고 있어. 당신은 지금 독일로 떠나서 공부를 하고 가슴에 열정도 채우고 머리에 지식도 채우고 경험도 채우고 있다 보면 좋은 시절 올 테니까 오든 안 오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죽어도 호상이니 국회의원 3번 해먹었으니 독일로 떠나자 했던 아내가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고 죽겠네 소리가 났더니 어느 날 뭐 힘들지 그래서 힘들지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출근하거든 시장을 그만두고 오면 하나도 안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아니 영상 편지를 쓰라고 제 말씀 드렸더니 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유기숙 씨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아주 즐거워요. 재밌다. 야, 오늘 강기정 시장 역대급 방송 나왔다. 처음부터까지 지루하지가 않아. 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정치생활 뭐였더라? 정치생활 25년인데 구독자는 8,800명. 여러분 채팅창에 강기정 TV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광주 FC, 기아 타이거스. 이제 선택하셔야 돼. 제가 재선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네. 자, 마지막으로요. 친정 오셨으니까 기존에 계시는 가족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이제. 광주가 정말 최근에 여객기 참사, 계엄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잘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최대 고민은 광주가 1년에 자동차 생산을
3만 6천 대를 작년에 생산했어요. 정말 많이 생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 생산한 것, 수출된 것 절반은 미국으로 가는데 그 자동차 길이 막히면 큰일이다 싶어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아무튼 광주 시민들 그동안 5.18 이후에 광주를 불러주고 5.18을 불러준 덕에 정말 이만큼 성장했는데 요즘 들어서 광주가 광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새날 화이팅입니다. 예.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다 좋아요. 저도 많은 좋아요. 분들이 예. 우리가 막 지지했던 분들이 정치 잘하고 계시면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